지금 가장 시끄러운 중동,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중동 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질긴 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기를 넘어가면서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먼저 중동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면 본론이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이 끝나버릴 겁니다. 따라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먼 옛날 지구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한 민족이 있었는데요.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인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정말 표면적인 둘의 차이점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인데, 유대교는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고 기독교는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는 기독교이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인 신앙 자체가 다르다 보니 그닥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과거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중동의 강력한 국가인 아시리아에 의해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은 채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것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르던 국가와 민족들에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1000년도 더 넘게 흩어져 살았지만 가슴속으로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성경에 적혀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신에게 선물받은 그 땅이죠. 이곳이 바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간 약속의 땅으로 모이기 위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은 오스만 제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돌아가야 할 땅 역시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쫓겨났던 때와 달리 레벨업을 해서 돌아왔는데요. 그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땅도 없었으니 남들에게 천대받는 금융업, 사채업 등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들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키워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적이었던 영국에게 로비하게 됩니다. 전쟁이 잘 끝나면 나라를 세우는 걸 도와달라고 말이죠. 당장 전쟁이 급했던 영국은 이 제안을 거절할 여유가 없었고, 이때부터 부유한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상황이 급했던 영국은 중동의 아랍인들에게도 찾아가는데요. 우리 도와주면 나중에 나라 세워줄게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간 오스만 제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에 잡아먹혀 자신의 나라도 없던 민족들은 영국의 말을 믿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나라를 세워준다고 하고 아랍인들에게도 나라를 세워준다고 하고 뭐 도대체 어디다가 만들어준다는 말일까요? 사실 영국은 그냥 대책 없이 지른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급하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해버린 것이죠. 일단 영국은 1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2차 세계대전까지 마쳤는데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국은 일단 유대인이 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 하나를 대충 만들어 놓고 중동에선 손 떼고 떠나버리는데요. 기존에 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우리 땅이니까 방 빼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제 중동에 남은 건 대혼란뿐입니다. 거친 중동 사막에서 한평생 살아온 아랍 국가들, 그 가운데 피바람의 징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 여기 21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비켜 하고 밀고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기존의 아랍 국가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주변국들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건국해버리는데요. 결국 건국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이죠. 1차 중동 전쟁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5개국인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이 맞붙었습니다. 아랍 연합군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꾸준한 군사교육을 받았고 양질의 군용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참 쉬운 상대로 보였겠죠. 이제 막 세워진 나라에 마땅한 장비가 있을 리도 없으며 1대1도 아니고 1대5였으니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아랍연합국은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지는데요. 아랍연합국은 압도적인 물량과 장비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랍 국가들을 각계 격파하며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죠. 정말 유대인이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 그런 걸까요?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온갖 핍박에 시달린 유대인이다 보니 생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랍 연합국의 군대가 워낙 오합지졸인 것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랍군 사상자의 상당수가 아군의 총을 맞아서 발생했을 정도로 군대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명색이 연합국인데 단합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국민들은 2000년 만에 땅을 되찾는다는 생각에 눈을 뒤집고 적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있던 아랍연합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가량을 이스라엘이 잘 버텨내는데요. 하지만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랍연합이 오합지졸이라 한들 이제 막 건국한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점점 과열되는 전쟁에 유엔이 나서서 잠시 휴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조치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재정비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휴전을 중재한 유엔은 양측 모두 휴전으로 이득을 못 보게끔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야금야금 군사력을 키웁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자진해서 입대했고 몰래몰래 무기들을 들여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때 들여온 무기들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만든 독일의 제식총기 카라비너 98K, VG-23 기관 단총, 독일의 메서슈미트 BF109를 체코슬로바키아가 카피해서 만든 아비아 S199 등 별의별 장비를 다 갖고 와서 아주 무기 전시회를 열어버립니다. 거기다 미국의 지원도 받아 그야말로 단기간 벌크업을 해버리죠. 원래 마땅한 병력이나 장비 없이도 주변 국가들을 막아내던 이스라엘이 이제 무기와 병력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8일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는 갈릴리와 네게브 지역, 옆으로는 예루살렘의 서부 지역 일부, 남쪽으로는 시나이반도 지역 일부를 차지합니다. 전쟁 내내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인 아랍연합국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죠. 이렇게 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제 중동의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2000년 넘게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반대로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아랍 국가들은 바득바득 이를 갈게 되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1차 중동전쟁에서 패배한 이집트는 가말 압델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이집트 왕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나세르가 정권을 잡으며 국력을 키우기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는데요. 바로 프랑스가 건설하고 영국이 소유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립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통로인데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정부가 국유화한 것입니다. 이제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면 이집트에게 허락을 받거나 통행료를 내야 하죠. 수틀리면 아예 못 지나가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주인이었던 영국과 운하를 건설한 프랑스는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비밀리에 이스라엘에게 접근합니다. 세 국가는 그냥 무력으로 뺏어오자 싶어 군사협정을 맺어버리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선제 공격을 가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가 수에즈 운하를 빼앗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1956년 10월 29일에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의 관문인 포트사이드를 공격했죠. 강력한 세 나라의 공격에 이집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에즈 운하를 쉽게 가져오나 싶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는데요. 이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소련은 안 그래도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그나마 소련의 마음에 드는 국가는 이집트였고 이 전쟁에서 이집트의 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게 되죠.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데요. 당장 공격을 멈추고 이집트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덩달아 침략 전쟁이라며 영국과 프랑스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세 국가가 이집트에서 철수하며 전쟁이 끝나버리죠. 2차 중동전쟁은 전투 측면에서 이스라엘 편이 승리했지만 이집트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확실히 가져가게 됩니다.
비록 전쟁에선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둔 이집트의 나세르는 국민적 영웅이 되며 승승장구하는데요. 나세르는 이집트가 아랍 국가들의 대장으로 거듭나서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련과의 관계를 두텁게 만드는 것인데요. 앞서 2차 중동전쟁도 소련이 개입해 이집트를 도왔고 그 뒤로도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해주었기에 나세르는 기세등등하게 국력을 키워나갔죠. 이후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2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를 구해준 UN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그 자리에 이집트의 기갑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바다를 막기 위해 티란 해협을 봉쇄했죠. 한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크고 작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집트는 자기를 노린다고 저러고 있으니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며 1967년 6월 5일 선제 기습 공격을 해버립니다. 정말 깡 하나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방법이 먹힙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선제 타격에 별다른 대응 한번 못해보고 깨지는데요. 국제사회의 중재로 이집트와 요르단은 단 4일 만에, 시리아는 5일 만에 휴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6월 5일에 발발한 전쟁은 단 6일 만에 끝나버리죠.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시리아의 굴란 고원, 옆으로는 요르단의 요르단강 서안, 남으로는 이집트의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획득하며 원래 영토의 3배가 넘는 땅을 획득합니다. 이때 중동을 향한 소련의 야욕을 본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3번이나 져버린 이집트는 자기가 나름 중동의 패권국인데 이렇게까지 밀리는 것에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해버립니다. 1970년에 나세르가 사망하고 그 뒤를 이은 아나르 사다트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략하기로 하는데요. 우선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썩어왔던 군대도 개혁하기 시작하며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간부들을 잘라내고 군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군 면제 대상이었던 대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1973년 10월 3일 이스라엘의 명절인 욤키푸르에 이집트군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도 이집트와 함께 공격에 들어갔죠. 확실히 개혁을 추진한 이집트는 달라도 뭔가 달랐는데요. 이제껏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이 아랍국들을 상대로 칼춤을 추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집트가 칼을 쥐게 됩니다. 지금껏 전차와 전투기로 많은 재미를 보던 이스라엘은 변화한 이집트의 모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다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차 부대를 동원해 이집트를 공격했지만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로 무장한 이집트군에게 단 3분 만에 전차 110대 중 85대를 격파당했죠. 그냥 꼼짝없이 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뒤에는 소련이 있었죠. 미국은 원래 이스라엘이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한 발짝 떨어져서 중동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질 상황에 처하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결국 이번 전쟁 역시 미국 버프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아랍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으니 당연히 지금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창 떠들썩한 사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거주지 문제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아크샤 사원에서 시위를 진행했고 이스라엘 경찰은 사원으로 들어가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성지가 침탈당했다며 무장단체가 나서 이스라엘에게 로켓포를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이용해 막아낸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죠. 이렇게 중동의 역사와 4번에 걸친 전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압축한 내용이다 보니 생략한 내용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절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거나 선과 악을 나누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왜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니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